갑자기 직장 상사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내일까지 이 업무 처리하고 전 직원 앞에서 발표해. 이 업무는 내가 익숙하지도 않은 다른 사람의 업무입니다. 근데 나에게 업무를 던져주면서 발표까지 하라고 하죠. 업무야 대충이라도 하겠는데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는 너무나 부담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스트레스 받아. 다들 학교나 회사에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악 영향을 끼칩니다.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그거 아세요? 스트레스는 우리가 알던 것과 다르게 이로움을 줍니다. 아니, 지금까지 스트레스가 나쁘다고 들어왔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니, 심지어 너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라고 생각하시겠죠? 심리학자이자 신경과학자인 켈리 맥고니걸 교수는 스트레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녀가 왜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작심만일 버전으로 덧붙여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하나 걸을 타선이 없으니 모두 다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요즘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직장인이라면 업무 스트레스, 학생이라면 학교 성적 스트레스가 있죠. 가정주부시면 육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 스트레스도 있죠. 세상은 어느 하나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게 없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게 되면 정말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죠. 그 스트레스는 견디기 힘들 때도 있어서 때로는 나를 자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점차 받아가게 돼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스트레스를 고질적으로 매일같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면 또 오늘 또 하루가 시작이네 라고 한탄하며 시작하게 되죠.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켈리 맥고니걸 교수는 한 가지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10년 동안 가르친 게 잘못되었다고 해요. 그녀는 지금까지 스트레스는 나쁜 거라고 강의를 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병에 들게 하고 심혈관 질환도 만들어내게 되죠. 스트레스를 적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꿨다고 합니다. 성인 3만 명을 대상으로 8년 동안 추적을 한 연구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1년 동안 이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스트레스가 우리 건강에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물어보았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사망 추이를 비교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43%의 확률로 사망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한 사람들한테만 해당됐다고 해요. 내가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나쁘고 안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사망 확률이 나타났다고 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실제로 받았다는 느낌을 받지만 이게 해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망 확률이 현저하게 낮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조금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 사람들보다 더 낮았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인드가 바뀌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달라진다고 해요. 여러분은 갑자기 직장 상사에게 미션을 받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5분 동안 강연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준비도 너무 부족한 상태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비협조적인 사람들이에요. 인상도 빡 쓰고 있고 팔짱도 끼고 무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발표를 하는 동안 어떤 말을 하더라도 무반응이에요. 심지어 내 발표를 들으면서 한숨도 팍팍 쉬고 있어요. 아니, 지금 잘한다 해줘도 모자랄 판에 심사위원처럼 평가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슬슬 짜증나기 시작하죠. 화가 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신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심장은 두근거리고 호흡은 빨라지게 되죠. 발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장이 두근거리게 되면 호흡이 빨라져서 호흡 타이밍이 어긋나게 돼요. 그러면서 말은 엉키게 되고 다 모든 게 꼬여버리게 되죠. 분명히 내가 발표를 하기 전만 해도 덥지 않았는데 발표를 하는 순간 더워지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런 신체 변화를 불안함, 압박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압박감이 있는 상황에 이와 같은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이러한 압박감을 오히려 내가 더 도전과 챌린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난관에 대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이 상황을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테스트 참여자들은 이 사회적 실험에 참여하기 전에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학습을 했다고 해요.
맥고니걸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스트레스가 오히려 나에게 도움된다는 사실을 학습을 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건 내가 행동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 호흡이 빨라지는 거는 두뇌에 더 많은 산소가 들어오게 하는 거니까 이 상황 자체가 전혀 나쁜 게 아니다 라고 인식을 하게끔 만든 거죠. 이들은 모두 스트레스가 나쁜 게 아니라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결과가 어땠을까요? 발표 상황 같은 때에 훨씬 더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덜 불안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체적 반응 자체가 달랐어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하게 되면 평상시의 심혈관보다 오히려 더 수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수축되게 되면 질병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혈관 질병과 굉장히 연관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는 거는 좋지 않아요. 하지만 아까와 같이 스트레스가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이게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혈관이 좁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원리를 보았을 때 50세에 수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심장마비를 겪는 것과 수많은 풍파와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있었던 90세의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거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결국 스트레스에 대한 관점 그 자체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녀는 스트레스가 나쁜 거다,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지만 이제는 관점을 바꿨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잘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 반응은 사람을 더 사회적으로 만든다고 해요. 어떻게 스트레스가 사회적으로 사람을 만들까요? 그 원리는 신경 전달 물질 옥시토신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옥시토신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 누군가와 포옹할 때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포옹 호르몬이다 라는 말도 있어요. 친구나 가족과의 신체적 접촉을 하고 싶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보통 호감가는 상대를 보았거나 매력을 느낄 때도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해요. 우리가 키우는 반려견을 포옹해도 옥시토신 분비가 30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옥시토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력을 향상시키고 내 사람들을 챙기고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옥시토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바로 이거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해요.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해서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우리는 무언가 도움을 청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되면 우리의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 하죠. 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친구들과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해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무언가 도움을 청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돼요. 내가 어떤 감정이 드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변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면, 그거를 내가 눈치채게 되면 도움을 주려고 해요. 근데 이 옥시토신은 친구들과 어떤 유대관계를 높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옥시토신은 뇌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신체에도 적용됩니다. 신체에는 스트레스 영향으로부터 심혈관계를 보호하게 됩니다. 우리 심장에는 옥시토신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옥시토신은 심장 세포의 스트레스로 인해 손상을 다시 재생하고 치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을 다시 재생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옥시토신 호르몬은 심장을 강화시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를 더욱 사회적으로 만들게 되고, 이 사회적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전에 컨텐츠로 만들었었던 사람과의 유대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한다 라는 컨텐츠를 만든 적이 있었죠. 그 컨텐츠까지 한번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다르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최악의 감정을 가져다 주는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오히려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스트레스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매일 눈을 뜨면 스트레스 받을 것들이 투성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봅시다. 내가 어제 겪었었던 그 스트레스는 결국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한계점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고 힘든데, 내가 이 한계점을 극복하게 되면 나는 이것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가 아니고 즐거움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와 같이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내가 만약에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멋지게 발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이 상황이 더 즐겁게 될 겁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나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자체가 내가 더 성장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누군가는 재밌어 하지만 누군가는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어 합니다. 영화는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재미있다, 재미없다를 평가하게 돼요. 결국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도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스트레스는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악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반면에 이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서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는 순간 세상은 나를 성장하게끔 도와주는 놀이터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대로 살아간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한때 이런 스트레스를 잘 견디기가 어려웠는데 이 관점의 전환 하나만으로 정말 다른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5분 만에 갑자기 인터뷰를 진행하자고 하더라도 저에게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저는 항상 저의 지식과 경험을 내재화한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이 들어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5분 안에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당연히 약간의 부담감은 있게 되겠지만 훨씬 더 큰 부분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그 도전에 대한 설렘이 훨씬 더 가득해지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앞으로 많은 것들이 다 나에게 기회로 다가오게 돼요. 실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오늘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마인드는 건강한 신체까지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주변 사람들과 멀리하고 고립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바쁘고 목표 지향적이라고 하더라도 내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솔선수범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내가 도움을 주더라도 감사히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감동으로 다가가게 되고 그 가치는 누군가에겐 평생 가슴속에 살아있게 합니다. 내가 도와줘서 유대관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신경전달 물질,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면서 나의 건강에도 이로우니까요. 마인드가 단단한 사람은 건강까지 챙겨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하고 감정적인 사람은 건강이 쉽게 악화되고 모든 것들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건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마인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그 관점은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요? 성장으로 생각하실 건가요? 아니면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하실 건가요? 적어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이라면 반드시 성장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장 제가 책임지고 컨텐츠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항상 작심만의 컨텐츠가 곁에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힘들고 답답할 때 위로를 드리기도 하고 나태할 때는 날카로운 조언으로 정신을 차리게도 하고 다방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또한 옥시토신을 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마인드 동반자로서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성장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단 2가지의 선택만 할 수 있어요. 내 통장에 10억이 꽂히거나 아니면 100만 명의 친구를 얻게 되거나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3, 2, 1, 0. 지금 여러분들이 한 선택이 평범한 사람이 될지 아니면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지 판가름을 할 수 있는 밸런스 게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억만장자들은 바로 이것을 선택했다고 해요. 자, 여기서 10억을 선택한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왜 10억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제가 이전에 컨텐츠 올린 것 중에 1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내가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비트코인 풀매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은 10억을 받게 되면 어디에 쓰실 건가요? 우리가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소비가 있죠. 지금 당장에 배가 고프다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갈 수도 있고요. 내가 조금 더 좋은 곳에서 가고 싶다 이러면 파인다이닝을 가겠죠.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이러면 여행을 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진짜 타고 싶었었던 차를 구매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소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명품을 사고 오마카세를 가고 이런 소비들은 거의 대부분 휘발성 소비를 선택하게 됩니다. 휘발성 소비라는 건 내가 소비하면서 그게 이후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현재의 만족감만 주게 되는 그런 소비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휘발성 소비를 통해 즐거움을 얻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게 지속이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죠. 내가 지금 당장 명품 옷을 입고 싶습니다. 그 옷을 하나씩 사게 되면 티셔츠를 사게 되고 이제 날씨도 추워지니까 가디건도 사게 되면서 점차 소비가 늘어나게 되죠.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씀씀이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목걸이도 사게 되고 모자도 명품으로 사게 되고 이렇게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휘발성 소비로 만족감을 얻으시는 분들은 한 번의 만족감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되게 계속 구매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 만족감을 다 못 얻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인간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요. 근데 소비 중에서도 휘발성 소비가 아니라 투자형 소비가 있습니다. 내가 이 돈을 통해서 정말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에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구매할 수도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시드머니를 가져와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풀매수를 통해서 엄청난 자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쪽박을 치지만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소비는 휘발성 소비가 되느냐 또는 투자형 소비가 되느냐는 그 대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포르쉐를 구매했어요.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아졌다라는 거를 직접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보여주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영업을 하게 되면서 고객들한테 직접적으로 내가 잘 나간다, 나 돈 많이 번다 라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 차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나의 가치가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실제이든 아니든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소비는 같은 사물이더라도 내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연히 휘발성 소비보다 투자형 소비로 내가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나한테 이득이겠죠. 과연 억만장자는 투자형 소비를 강조했을까요? 하지만 억만장자들은 그리고 그랜트 카도는 10억이 아니라 100만 명의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100만 장자는 100만 명의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들으시면 당연하게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인맥에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성공해야 된다, 내가 더 나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당연히 그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범한 사람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인드셋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부자들은 사람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마인드셋만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도 갖추어야 돼요. 그게 전제가 됩니다. 어쨌든 부자들은 사람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부자는 사업을 합니다. 사업은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니라 새롭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 돈은 어떻게 버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번다고 생각하세요?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죠.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게 되죠. 다시 말하자면 돈의 출발점은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바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소비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투자형 소비든 휘발성 소비든 어떤 소비를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정말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식 다이어트 식품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햄버거를 주기보다 훨씬 더 건강한 음식을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그거를 선택하겠죠. 기꺼이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그거를 만든 사람에게 전달해 줄 겁니다. 이 원리를 알고 있는 사업가는 사람이 곧 기회예요.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만큼 내가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기회는 사람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단순 비교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을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중에서 1%의 사람에게만 물건을 팔았다고 가정해볼게요. 다이어트 도시락을 팔았어요. 그러면 1억의 매출이 생기게 되겠죠. 이거를 열흘만 팔게 되면 10억을 벌 수 있고요. 100일 동안 팔게 되면 100억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이어트 도시락만 팔까요?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관련된 상품들을 더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PT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헬스장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제품들을 판매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100억이 아니라 1000억까지도 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어서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요. 100만 명의 사람의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미 사업적 능력이 뛰어나서 단순히 10억을 땡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게 돼요. 왜 억만장자들이 그렇게 선택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보다 사람을 선택하겠죠. 사람은 곧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택이든 존중합니다. 다만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 그리고 억만장자들이 생각하는 마인드셋도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인드셋이 곧 선택을 결정하게 되고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마인드 동반자 작심만일입니다.